속보, 드디어 정몽규 홍명보 작별, 축협 해체 가능 발언 파장, 문체부 유인촌 축구협회 해체 가능해. 문제가 많은 축구협회 당연히 해체 가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조사를 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선 도전에 대해선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축구협회 감사 상황 관련 질문에 9월 안에 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낙점된 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며 9월 아시아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축구협회가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을 놓고도 원래 문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의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선 도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론 안 되게 돼 있다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몽규 협회장의 사선 출마가 허용된다면 대한체육회가 부패한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유 장관은 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예정으로는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동석한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실제 조사 2주째에 들어가고 있다. 9월 6일까지 현지 조사를 끝내고 중간 결과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체육단체들이 구태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인촌 장관은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고 체육이 정치 조직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 큰 국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부터 체육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잘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24 파리올림픽 참관단의 체육계 인사가 포함된 점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고 생활체육과 통합하면서 확대된 것이 있다고 해명했다. 선수단 환영 행사가 축소 진행된 것을 두고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도 재차 드러났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장 차관은 오지 말라는 체육회 측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체육회장이 독단적으로 해단식을 하겠다는 의사로 들었다. 납득할 수 없어서 장 차관께 참석하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이 국대 사령탑 경험 평생 후회였다. 홍명보 감독 심정 털어놔. 10년 만에 지휘봉 다시 잡은 이유. 홍명보 55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과거 대표팀에서 경험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아시아축구연맹 AFC 위 2일 한국 시간 게시글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최근 10년간 축구계에서 얻은 교훈과 현재 팀에 대한 야망을 드러냈다. 2014 국제축구연맹 FIFA 브라질 월드컵 당시 한국을 지휘했던 홍명보 감독은 과거 국가대표팀에서 경험에 대한 후회는 평생 나와 함께했다. 새로운 기회를 통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초 울산 HD 감독으로 온 홍명보 감독은 2022년과 2023년 K리그 1 정상을 차지했다.
2023에서 2024 시즌에는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ACL 준결승을 밟았다. 지난 7월 한국 A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홍명보 감독은 역할이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다. 축구는 시간이 변하며 진화했다. 팀 내 역할은 더욱 전문적이고 세분화됐다. 돌이켜보면 2014년에 나는 감독으로서 한국이나 K리그 선수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고 털어놨다. 대한축구협회 KFA 전무이사 경험을 통해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홍명보 감독은 KFA에서 경험을 통해 한국 축구와 요구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했다. 축구 경력에서 중요한 경험이었다. 울산의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훨씬 이해하게 됐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과거와 지금의 주요 차이점이다. 라고 알렸다. 홍명보는 오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만난다. 5일 뒤에는 오만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위르겐 클린스만 60 경질 후 한국은 3월과 6월 A매치를 임시 감독 체제로 보냈다. 홍명보 감독은 현재 우선순위는 월드컵 예선이다. 최종 예선을 준비하며 국가대표팀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한국이 10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했다는 건 아시아에서 지위를 증명한 셈이다. 확실히 자신감을 세워줄 것이다. 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과거 기록일 뿐이다. 월드컵에 진출하는 팀의 수가 늘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필요하다. 결과를 얻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길은 비교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과거 경험이 앞으로 상황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FC는 홍 감독은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실망스러운 13개월로 인해 감독 경험이 중단됐다. 이후 명성을 되찾고 A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의 성적도 전했다. AFC는 한국은 러시아와 1에서 1무승부를 거두며 탄탄한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알제리에 1에서 4로 참패하며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이 치명적으로 깨졌다. 벨기에에 0에서 1로 패배하며 끝났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3. 첫 출항 앞둔 홍명보 감독. 10년 전에는 초보였지만 지금은 달라. 홍 감독은 2일 아시아축구연맹 AFC과 인터뷰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은 매우 힘들지만 명예로운 자리다. 다시 이 일을 맡게 돼 감사하다. 앞서 국가대표팀에서 겪은 경험은 계속 큰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약 5개월의 내홍 끝에 후임으로 2022에서 2023년 울산 HDW K리그 1, 2연패를 이끈 홍 감독을 선임했다. 홍 감독으로선 10년 만에 국가대표팀 복귀였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최초로 동메달을 수확한 그는 2013년 6월 최강희 감독의 후임으로 국가대표팀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위리 축구 논란이 불거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의 실패를 맛봤고 결국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2021년 울산 사령탑으로 돌아왔고 3년 뒤 다시 태극전사를 지휘하게 됐다. 홍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는 한국 축구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이는 내 축구 경력에 있어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울산 감독을 맡았을 땐 선수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가대표팀 감독을 경험했다는 것도 10년 전과 가장 다른 점이다. 이는 앞으로 대표팀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감독은 두 번째 월드컵인 북중미 대회에서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북중미 월드컵 규모가 48개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아시아 3차 예선에서는 각 조 1, 2위가 본선 자동 진출권을 가져간다.
한국은 3차 예선 B조에서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경쟁한다. 홍명보호는 이날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소집훈련을 시작한다. 소집 첫날에는 이재성, 마인츠, 엄지성, 스완지시티를 비롯해 19명이 참가하고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황희찬, 울버햄튼 등 유럽파 7명은 순차적으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국은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홍명보 감독의 10년 만에 A매치 복귀 무대다. 이후 오만으로 건너가 10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오만과 2차전을 펼친다. 홍 감독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다. 3차 예선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먼저 안정감 있게 대표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는 사실은 우리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지만 과거의 기록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월드컵 본선 진출권이 걸린 3차 예선은 결과가 중요하다. 긴장감을 갖고서 3차 예선을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4. 여 U20 축구대표팀 통안의 막판 실점 나이지리아와 월드컵 첫방서 0에서 1패 20세 이하 U20 여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판에서 나이지리아의 고개를 떨궜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U20 여자 대표팀은 2일 오전 8시 한국 시간 콜롬비아 엘테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국제축구연맹 FIFA 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의 0에서 1로 졌다. 앞서 같은 조에 속한 독일이 베네수엘라를 5에서 2로 꺾으면서 한국은 조 3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열린 이번 대회는 총 24개 팀이 경쟁한다.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 2위 팀과 성적이 좋은 조 3위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곳에서 베네수엘라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이날 U20 여자대표팀은 전유경, 위덕대를 비롯해 배예빈, 김신지, 이상 위덕대 등을 선발로 내세웠다. 한국은 측면 크로스를 활용해 나이지리아 골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마무리가 날카롭지 못했다. 결국 공세를 높인 전반에 나이지리아 골문을 열지 못했다. 한국은 후반 들어 최한빈, 고려대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하지만 후반부터 나이지리아가 공세를 높였다. 후반 35분에는 앞서 상대와 경합 후 불편함을 호소한 전유경이 쓰러지며 정다빈을 대신 투입했다. 결국 후반 41분 나이지리아에 실점을 내줬다. 플로리쉬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절묘한 궤적으로 골포스트를 맞고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